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 제2차 정례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장영진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실가 질의에 앞서서 신상 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영광군 의회가 신안해상풍력 송조선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영광군에서 신안해상풍력 송조선로 경과지 반대 대책위를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신안해상풍력 직접단지 지정에 관련한 제4차 민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우리 영광군에 공식으로 통보를 해서 또 저희 영광군 의회에 여기 관련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에서 회의를 한 결과 제4차 민간협의회는 전남도가 민간 해상풍력 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지저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들러리로 우리 영광군 민간협의 위원들이 전락할 수 있으므로 신안해상풍력 집저단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집저단지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민간협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난 11월 18일 날 오후 3시부터 전남도에서 영광 군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광군도 우리 영광군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전남도에 충분하게 이걸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11월 25일 월요일 날 우리 부군수께서 신안해상풍력 지저단지 지정 제4차 민간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직접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지침에 보면 제5조 민간협의회 구성 제2항에 민간협의 위원은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22년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부위원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위원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우리 영광군수께서 정부위원을 지금 추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추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어제의 제2차 정례 불출석 사유로 우리 부군수께서 신안해상풍력 지저단지 지정 제4차 민간협의회 회의를 참석하였다고 한다면 이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전 강정만 군수 체제에서는 신안해상풍력 경과지에 대한 송조선로 경과지에 대한 반대를 정확히 피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군수님께서도 정부위원을 이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 의회 특위의 의견과 또 우리 민간에서 반대 대책의 의견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응을 좀 우리 의장님께서 꼭 적절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진 의원님 신상 발언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후 논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금일 보건은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축산식품과, 해양수산과, 일자리경제과, 상하수도 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성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정책 방향입니다.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전략 목표로 국민 안전 및 재난재해 대응 강화 등 6개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 총 44명이며 2025년 예상 규모는 일반에게 196억 3,400만 원, 특별에게 82억 9,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5억 5,800만 원으로 총 314억 8,600만 원입니다. 128쪽 2024년 추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국민 안전보험 보장을 24개로 확대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8월 중 을지 연습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비상 대비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과 맞춤형 방사능 방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적극적인 협의와 민원 해결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률을 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2025년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민 안전 및 재난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과 재난관리 자원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재난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상시 운영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실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30쪽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소규모 공공시설과 국경사지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전체 가입을 추진하고 재난지원금, 화재 피해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문화 캠페인을 매월 추진하겠으며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과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남도 안전학당,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등을 운영하여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조 원전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과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본 지원사업비는 총 64억 7,600만 원으로 원전 주변 지역 장학금 4억 원, 운동부 9천만 원, 주민복지 및 기업이주융자금 6억 6,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료 지원과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민, 관, 군, 경, 소방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 민방위 대원 역량 강화 교육 훈련을 통해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원전 안전 관리와 방사능 방제 실효성 강화입니다. 원전 안전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한빛원전 민간 환경 안전 감시 기구 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현안 사항 대응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 방제 훈련과 교육 실시,
방사선 비상 대응 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를 통해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3쪽 자연재해 예방과 정비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입니다. 현재 재해 예방 사업은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학산지구는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어 행정 절차 완료 후 2025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덕호와 남창지구 2개소는 공사 중이며 구암과 매산지구는 실시 설계 진행 중으로 2025년 하반기 공사 발주를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성지구는 현장 사무실 설치 등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5개소를 추진 중으로 대화천, 지장천, 홍곡천, 죽동천 4개소는 공사 시행 중이며 지장천과 죽동천은 올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봉전 소하천 정비 사업은 실시 설계 용역 등으로 행정 절차 완료 후 2025년 상반기 공사 계약 및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 시설 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등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하천 위주로 정비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대전환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과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사업장 근로자 안전부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 가입 등을 추진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점검과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36쪽 3월 중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축제 및 행사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 안전신문고, 안전보안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상시 추진하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안전안전광 24시간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실시간으로 재난 사항을 파악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관리 및 전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간접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한 간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설치 및 교체, 사용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138쪽 2025년도 역점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안전체험학습장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법성면에 소재한 전라남도 교육청 안전체험학습장을 민방위 교육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해서 민방위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내에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교육청 등과 민방위 교육인정 체험관 지정을 위한 협의, 업무 협약, 안전체험관 지정을 완료한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민방위 대원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서 민방위 교육 선통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생활 속 재난재해 대응 능력 향상, 체험 교육장 방문으로 인한 제육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조 이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총 237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밤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5년 3월에 제2위험지구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사업심의 후 사업이 확정되면 2026년 1월부터 기본 실시 설계 영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2위험지구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성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해화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상습 침수 폐기가 발생하고 있는 해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상반기 중 주민 설명회와 사업 협의 추진과 재난안전 특교세 등 재원을 확보하고 25년 9월 중에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 애국인 안전보건관리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군소 간
도급과 용역, 위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3월중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어 안전 근무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배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서 군소관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조금 이렇게 부족했고 점검해야 될 사항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보면 한파 저감 시설 방풍막 관련이 있어요. 그 작년에 여기에 대한 많은 부족한 부분들 알고 계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올해는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벌써 이제 11월 달 12월 돼 가는데. 지금 저희 군비 사업으로는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도비가 아직 정확히 좀 늦게 내려와서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도비 내려오면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 보고 드린 후에 어떤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비 관련해서 이렇게 늦는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은 좀 다른 부분을 예비라도 해서라도 빨리 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파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작년에 뭐 한파 대비한 것을 겨울 다 지나서 봄에 하는 예도 한 가지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그런 일이 없게끔 미리 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그 제설 관련해서도 물론 잘 하고 있는데 뭐 100% 만족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시골 정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뭐 이루어지겠지만은 젊은 사람이 없는 곳은 많이 제설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빠지지 않게끔 각별히 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잘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설과에 지금 뭐 도로 관련 예산이 있고요. 또 마을 트랙터 활용하는 임대 예산도 지금 건설과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좀 저희 재난 관리금이 있으니까 저희가 읍면하고 협조해서 읍면 필요하다면은 제가 선제적으로 재난 관리금 투입해서 신속히 좀 소외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좀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전 지원 사업으로 그 주택용 전기요금 매월 우리 지급되는 뭐 한 13,500세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뭐 그 전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야 다 되겠지만은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읍면에서 전입 신고하면서 이걸 같이 하긴 하는데, 글쎄 어떤 이유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씩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원면장님께서는 그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하게끔 철저히 좀 이렇게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때 읍면에서 이렇게 접수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현준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원전 안전 관련해서요. 보조기 폐기물 관리 정책하고 원전 계속 운전 관련 현안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식 저장 시설 관련해 가지고 굴착 신고 우리가 이제 그 수용을 한 거 그게 문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우리 8대 때 8대인가요? 9대인가요? 저도 9대 때죠. 저희가 그 발전소 앞에 가가지고 부진의 호주니 폐기물
또는 사용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 반대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하고 우리 국민들로 같이 공동 주관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수용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체 인허가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네.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그냥 집안 조사하는 뭐 신고 사항이거든요. 신고 사항은 저희가 계속 보완도 요구했고 반려 처분까지 했는데 최종 행정 심판까지 가게 되면은 도에서 네. 행정 심판한테 인용이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보완 요구했던 그런 사항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판단할 때에 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보완 요구했던 사항을 좀 이렇게 그 사업자 측에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요. 요구 사항이 있고 그 요구한 사항을 사업자 측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한 거고 지금 정확히 인허가 관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 그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인데 지금 굴착 신고에 따른 것은 하나의 그 인허가를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량적 그러니까 그 굴착 신고죠 신고.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그 별다른 이렇게 좀 하자가 발생나야 아니면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가요? 네, 행정 절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인허가 관련된 것은 이제 정량적 평가도 정량적 해야 될 것이고 정성적 평가도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약간 재량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조건부 검토를 하셔가지고 5가지 이 수용 그 절차 이행을 요구를 하셨네. 네. 금강군이요. 네. 어떤 건가요? 저희가 첫 번째 그 사용 후 해결료 실체에 대해서 국민 학습을 위한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뭐 설계 중간 보고 뭐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안전성 확인을 보장해달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이 설계 진행 과정에서 중간 보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할란다는 또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원전 내에 임시 저장 연구하지 않음을 보장해달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중간 저장 시설과 그 연구 처리 시설이 설치되면은 이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이 사용 해결료를 그렇게 반출한다고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고요. 네 번째 그 임시 저장에 따른 저장 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해서 지역 지원금 지원 방안을 제시해달라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거기 또 사업자 측에서는 뭐 특별법 통과 뭐 특별법 안에는 그 지원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는 돼 있거든요. 근데 통과 전이라도 그 법을 준용해서 추후 협의 기구 구성 등을 통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가 우리 군의회 주민대표 한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 기구를 구성 운영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수용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조건부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식 저장 시설이 그 신청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 설명회나 이렇게 뭐 지원 조건 이런 것이 주민들 아마 저희 행정이 뭐 판단을 최종은 뭐 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은 일단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설명회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용한다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인허가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가지 중에서 일단 4가지 정도는 했고 마지막에 이제 영광군의 주민대표 한수원 관계공무원의 참여 협의기구가 구성 운영되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동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그러면 그 협의기구에서
이 정도 상황 가지고는 부진의 건축 저장 시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받아들일 수 있다 한수 저희가 측은? 어떤 지금 협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회의를 할 것이고, 근데 최종 이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라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라 어차피 저희가 안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노력하신 흔적들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협의기구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한수원 측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수용에 따른 법적인 사항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협의기구에서 마찬가지로 부진의 건축저장 시설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 네 가지 상위 네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건설도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우리 국민들도 다 수용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들도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공이 다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법적 제도 장치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기구 구성되면은 예. 거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협의돼서 뭐 의결 안건으로 채택이 된다면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법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협의기구로 진행된다면은 왜 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전에 2조 분량 짝퉁 부품 했을 때 우리가 7대 이행 사항을 했지 않습니까? 한수원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국무총리실하고 어딘가요? 또 국회에 오고 다섯 개 기관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협의를 했어요. 합의 절차를 해서 이걸 수행해 하는 걸로 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반면교사해서 다시는 우리가 재발을 해서 우리가 다시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건축저장 시설과 별개로 수명 연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건축저장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우리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 폐기물 사용 해결료가 포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건축저장 시설로 이렇게 부지 내다가 이렇게 할란다 이런 거죠. 현재 수명 연장 기한까지 수명 연장 기한도 포함됐나요? 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양만 한정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1, 2호기 수명 연장을 하고 난 10년 이후에 발생되는 그 건축저장 그 양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건축저장 시설 부지 내에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저장을? 근데 이제 2042년이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까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논의는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부진에다 건축저장 시설을 설치인가요? 뭔가요? 나 참 이것도 용어가 관계 시설, 관련 시설 막 해가지고 우리는 설치가 아니라 우리는 건축행위로 보는데 그 부분들은 또 건축행위 아닌 설치행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명 연장까지 한다 하면은 이게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저장 시설만 별도로 온 게 아니라 계속운전 관련 한수원 측에 말하는 계속운전 관련 수면연장과 관련 125 수면연장 관련 같이 대응을 해야지 이것만 똑 떨쳐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축저장 시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면연장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했던 그 나왔던 양을 가지고만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면연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별도의 미션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1, 2호기 수명 연장에 관련해서는 그 법률하고
지금 건식저장 시설 설치하는 지금 건축 허가 사항이거든요. 최종 건축 허가 사항이고 약간 법률이 좀 다릅니다. 예. 법률이 다르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잘 살펴서 인허가 시에 건축조정 시설 건축 허가 인허가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1호기가 이제 지금 그 방산 영향평가도 다 해남도 공람도 하고 내년인가요? 2026년도 25년도에 지금 원안위에서 여기 관련된 심의를 하는가요? 심의가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죠. 네. 그러면 어찌됐든 심의에 따른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어디까 예상인데 만약에 이제 한수원 측에서 요구한 대로 수면 현장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네. 그러면은 1, 2호기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몇 호기가 있는 거예요? 영광군에는? 6개 오기 있습니다. 그럼 6호기가 들어가면 3, 4호기도 있어야 되지 5, 6호기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식저장 시설이 예를 들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감당하지 못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리적으로 따져도 정확하게 건식저장 시설은 지금 현존에 있는 현존에서 나와서 발생할 수 있는 그걸 감하는 거고 수행 현장 것은 따로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인허가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예. 현재 수명 연장 그 기한까지 산출된 양을 최소한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법리적으로도 다시 저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별건이라는 이야기죠. 별건. 이것을 하나의 건으로 이렇게 뭉갤 수가 없어요. 예, 별건 맞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성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재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정책 방향입니다. 행복한 동행, 함께하는 돌봄, 맞춤형 복지 영광을 전력 목표로 국민의 일상이 행복한 맞춤 복지 서비스 지원 등 5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2024년 추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2024년에는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과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2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운영,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 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복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착한 이웃 282호, 착한 가게 245호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조사가 소홀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장애인 복지다운 증축 등 장애인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따뜻한 복지 행정을 펼쳤습니다. 다음 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고령화 및 초중고의 의무 봉사 시간 폐지로 자원봉사 수가 급감하여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양한 인센티브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25년 업무 계획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행복한 맞춤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가 유공자를 위한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적게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 파악과 신속한 조사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급여 감소자 및 수급 탈락 가구에 대한 권리 구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입니다.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차별 없는 평등한 삶과 권익 신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품은 복지 더 따뜻한 영광입니다. 군 읍면 복지기동대와 함께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가겠으며 기초생계급여자 등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 적정한 급여 제공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힐링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156조 다섯 번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입니다. 급격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로 의료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9회소의 통합돌봄 창구를 운영해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요양도시락 사업,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등 세부적인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역점 시책입니다. 첫 번째, 고 박관현 열사 생가 및 추모시설 정비입니다. 박관현 열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억 포함 총 10억 원입니다. 박관현 열사 생가 주변을 생가를 리모델링하고 입구 진입로와 주차장 등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박관현 열사 추모비를 이전 확장할 계획이며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26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두 번째, 현장 복지 역량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읍면별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서 복지 업무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복지 사업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좋은 사례들을 서로 공유 학습하면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 일자리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타운이 준공이 되면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나눔으로 피어나는 영광의 꽃입니다. 전 국민의 나눔 활동 참여 알림을 통해서 자발적인 기부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현물, 현금 서비스 등을 기부한 기부자의 기부 내용 등을 영광군 홈페이지 배너에 게시하여 자발적인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내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전남 영광 지역 자활센터 증개축입니다. 기존 자활센터 임대 건물의 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라서 교육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분산된 자활사업단의 통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4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중앙자활기금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24년 10월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틈새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퇴원 후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기 요양 판정 대기자 및 등급 외자 중 중점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와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와 생활안전 점검 등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업무 취지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156쪽 보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20명이 뭔가요? 이 사항은 지금 그 통합돌봄에서 나는 그 세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내용을 보면 이제 예, 거동이나 이런 불편한 분이 혼자 갈 수 없는 분을 이제 모시고 간다는 네, 그 뜻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예. 그러면은 이 수행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행 주체는 별도로 그 공고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하는 겁니까? 네, 단체를 모집할. 단체를 모집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아니 이제 대상이 수행 기관을 20명으로 돼 있길래 네. 이 20명이라는 수는 환자 대상 20명이라는 소리예요. 예, 환자가 20명의 소리입니다. 딱 이걸 환자 대상 20명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나요? 더 생기면 어쩔 거고. 이게 이제 그 시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네. 틈새 돌봄 사업 시범 일단 사업인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고 맞습니다. 한다는 말씀이죠.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역전 10책 중에 157쪽 박관년 열사 관련해서 좋은 일인데 지금 그 토지는 이미 기부 체납돼 있죠. 토지 건물 전부 네, 돼 돼 있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관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그걸 전부 뭐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단장할 겁니까? 이제 예산을 들여서. 네, 뭐 지금 생각 주변 좀 리모델링하고 임시 주차장을 좀 조성하고 뭐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추모비 있는 그 부분을 좀 이전해서 약간 그 이제 확장하는.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이제 이게 공공 시설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또 나중에 우리의 숙제일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직접 뭐 관리할 생각이고요. 규모가 뭐 그렇게 뭐 생각 관리가 일단 리모델링 해 놓으면은 크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뭐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고 지금 이제 추모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운영하는데 큰 직접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있는 추모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가요? 그쪽 관리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의 관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63쪽 보니까요. 틈새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예산이 3억 4천인데 사업량이 30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할 건데 이제 정전 질의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사업량이 30명으로 정해졌다 하면은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할 예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지금 이게 틈새 돌봄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 요양 등급 판정받기 대기자라든지 거기서 탈락해가지고 돼 있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요가 엄청 많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장기 요양 판정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거나 지금 막 이렇게 그 탈락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어서 일단 이 정도로 해서 해보고 또 수요가 많다 그러면 또 확장하고 뭐 그럴 이건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 관리를 이제 나중에 또 관리 주체가 있겠지만 요양보호사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의 인원을 예상할 생각이고요. 예. 이 안에 있는 뭐 병원 동행이나 이런 거는 뭐 시니어 클럽 이쪽에서 예. 지원받아서 할 생각이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한 건 30명이라 하면은 가령 이제 우리가 뭐 대기자라든지 이제 또 이렇게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면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뭐 몇 달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사업량이 30명이라는 표기가 좀 이렇게 이 설명이 적절한가 싶고 또는 이제 30명으로 표기해 놓으니까 사업
비교해서 1인당 1,000만 원 넘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네. 별도로 이 사업 설명 한번 근데 이 해주시기 부분이 바랍니다. 30명을 케어하는데 뭐 활동 지원서가 됐든 요양보호사 됐든 그 인건비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고 이 중에서 이제 뭐 식사나 이런 부분 정도가 또 별도로 하는데 뭐 교통비, 뭐 인건비 뭐 그렇게가 주로 되겠습니다. 예. 여기를 케어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양보호사들 인건비가 예, 그렇습니다. 포함된다는 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물어본 게 이 사업량 네. 30명이라는 게 네, 네, 네. 관리하는 사람이 30명인지 아니면 관리를 받는 대상이 30명인지 이제 요게 이제 예, 이게 이제 물어보는 자세한 그 설명이 있어야 인건비로 되니까. 예산으로 반영했을 때는 인건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민 존경하는 이명민 의원님하고 같은 그 질의를 할 뻔했습니다. 네. 네, 하셔서 저는 그걸 생략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신규 사업 틈새 돌봄이도 나와 있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도 거의 맥락이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어찌 예, 예, 보면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네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그 도시락 사업이 이제 100명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사업을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좀 더 살펴서 정말 우리 국민이 요구하고 어르신들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런 도시락 사업이 나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저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왔어요. 정말 밥을 안 먹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 어떤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안 줘서 화가 나서 내가 병이 났다. 이런 분들을 제가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유가 있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보통 한 번 이제 선정되면은 예. 한 3개월 정도 하고 예. 뭐 한 번 정도 연장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 선정해서 한 3개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틈새 돌봄 이거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뭐 장기요양 대상자가 된다든지 일상 돌봄 대상이 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케어를 받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65세 이상인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순간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장기요양 등급에 탈락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틈새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이제 예산이 되면은 뭐 반찬이나 뭐 이렇게 도시락 지원하는 사업도 수요가 있으면 확장하고 이렇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혼자 계셔서 밥하기 싫어서 못 드시고 많이 힘들어하셔요. 네. 그 부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는 김한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한경입니다. 161페이지 보면요, 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있죠. 여기에 자활 기금에 10억에 분비가 9억 들어가고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업도 이제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기금 내에서 우리 군비 이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 좋은 취지입니다. 근데 우리 영광군의 공공시설물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나 유지비가 1년에 120억이 넘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뭐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 이제 듣고 지금 120억 1년에 공공시설 쪽으로 나가는 이 모든 공과금이나 이 모든 비용이 12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신설을 한다는 데하고 스포츠홈에 땅 부지 매입한 거 있죠. 시장님 있죠. 그런 땅을 놀리시지 말고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쪽으로 그쪽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쪽 같이 한 곳에 이 사무실을 그쪽으로 편성해 주는 생각은 그런 생각들은 없습니까요? 뭐 저도 뭐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그걸 판단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이게 공공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 그렇게 하는 일부 시군도 있다고 저도 사실 듣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통합 지어가지고 각종 단체들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도 있다고 했는데 뭐 저희 군도 뭐 여건이 되면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질의를 지금 복지관님한테 사회복지관님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아닌 줄 알면서 딴 데다 해야 하는데 이게 자활센터 전개추 내용이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 1년에 네. 1년에 120억이 넘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10년이면 1,200억이 넘어요. 여기 자활센터는 그 기본 운영비나 그런 뭐 전기료 뭐 이런 부분들은 자체 사업을 통해서 좀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시점하고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재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정책 방향입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행복한 미래 모두가 누리는 복지를 전략 목표로 편안한 노후, 행복한 일상을 위한 복지 등 5가지 중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2024년 주요 추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노인복지 증진 대상을 수상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선도 모델 우수 협력기관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반성과 교훈으로는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형 노인 일자리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편안한 노후, 행복한 일상을 위한 복지입니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13,508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겠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 영광 시니어 클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고, 내년도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줄어든 공익형 노인 일자리 100명을 영광형 공공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 통합적 돌봄을 위해 취약 노인 돌봄 및 응급체계 구축 등 돌봄 고도화에 노력하겠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3,428명에 대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무료 급식 등을 통해 촘촘하고 꼼꼼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 우대 목욕 임용권은 1인당 연 23회에서 연 26매로 확대해서 배부하고, 4세대 이상 동거하면서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두 번째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행복한 노년 설계입니다. 100년 시대의 든든한 노후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신속 수리반 운영, 경로당 개보수, 건강기구 및 비품 등을 지원하고 등로당 381개소와 미등록 경로당 1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부식비는 금년까지 1인당 일식에 650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1인 8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해서 노인 복지 중심지로서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필터의 청결 상태를 점검 교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1인 1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대학 8개소 운영 지원과 읍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장사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설 추모공원 2단계 개발 및 추모공원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세 번째, 온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강화입니다. 여성문화센터를 통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안심보호 쉼터를 운영하여 여성과 약자 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족센터 운영, 통합교육, 가족 상담 등 6개 사업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자녀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언어 발달 교육, 자녀 성장 교육 등을 지원하겠으며 한국어 교육, 다문화 엄마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이주 여성의 능력 개발과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1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양육 환경 지원을 위해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어린이 프로그램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과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 돌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광형 기지카페 설치 운영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실시해서 지역자원 연계, 국비 확보 방안 등 조성 여건을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네 번째,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아동 친화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매년 5월 5일 실시하던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 축제 규모로 확대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학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의료비 지원,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공동생활가정 운영,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역 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관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방과 후 토요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출, 폭력, 학업 중단 등 비행에 노출되거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다섯 번째,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노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 인권 교육, 소비자 예방 교육, 생활 법률 상담 등을 실시하고 노인 사회 참여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노인 권익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노년 사회화 교육의 일환으로 한글 교육, 서예 교실 등 여가 취미 프로그램 13과목을 운영하고 노인 복지관 내에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기 교육을 통해 어르신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찾아가는 청춘국장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인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관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역전시책입니다. 1번 영광군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방 소멸 및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적 보건 서비스와 통합 돌봄 서비스 등 보건과 복지를 중심으로 문화, 고용 및 생활 서비스가 통합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 연계 방안을 찾고 중앙부처 공무사업에 참여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지 선정과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하여 2028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2번 디지털을 품은 지능형 경로당 구축입니다.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기존 TV와 연계 가능한 전용 장비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마을 행사 알림, 군정 홍보 및 재난 문자 알림 등 시니어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경로당 주변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전용 장비를 설치하여 마을 행사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노인 정서에 부합하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외로움,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3번 품격 높은 장례 문화 선도하는 추모공원입니다. 장묘 문화를 개선하고 선진 장사 시설에 대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남면 대덕리 일원에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19,326위를 봉헌할 수 있는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봉안당 건축공사와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86%로 12월 25일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모공원 홈페이지와 장사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주차장 등 추모공원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6월에 개원을 목표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4번 우리군 영광군 우리 아이 긴급 일시 돌봄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육아 나눔터 3층에서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 일시 아이 돌봄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돌봄터는 평일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후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추진하고 수탁기간을 선정해서 7월 중에 돌봄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마지막으로 5번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유니세프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아동 친화도시 4개년 계획 수립 및 인증 컨설팅 연구 영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금년 12월 중에 유니세프에 인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과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아동 청소년 추진위원회 및 청소년 옹호관 구성 운영, 아동 권리 교육 등 민간 거버넌스 운영 이행 지표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내년 말까지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 의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호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171쪽에 나와 있는 거 편안한 노후 행복한 일상을 위한 복지라고 해줬잖아요. 이동 세탁 서비스가 나와 있네요. 하단에 예. 경내 우대권 위에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세탁을 저기- 어디 가서 해드리는 거예요? 저기 위탁 줘 가지고요. 지금 그 의용 소방 자원봉사대에서 저기 그 독거노인들이나 그 각 거동 어려우신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군요. 예, 이것이 마을에 그러면? 현장에 마을에, 나가서 신청을 그 하면 한 동네를 지정해서 그 거동이 어려워서 이불 세탁이나 뭐 이런 세탁을 못 하시는 큰 세탁물을 경로당에 모아 가지고 한 번에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차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동 세탁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도 있죠. 예. 목욕 세탁, 목욕하는 거죠. 목욕은 아니고요. 아니 목욕도 빨래. 있어요 서비스가. 예. 목욕 서비스는 그 장기 요양이나 뭐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예. 건가 봐요. 예. 그리고 172쪽에 보면 경로당 넘치는 경로당 행복한 노년 설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혹시 쌀부족하다는 그 경로당에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급식을 많이 하시는 그 경로당에서는 쌀이 부족하다는 말이 지금 그래서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한 포씩 갖다 드리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금년에는 7포 나가는데요. 상반기 4포, 하반기 3포 나가는데 그 내년에는 12포로 늘리는 거예요. 중에서 늘려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괜찮겠네요. 네. 그 부분을 내가 많이 들어서 농사 짓는 시골 동네는 괜찮은데 농사가 별로 없는 그런 데는 부족해서 이장님들이 갖다 드리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곳은요. 174쪽에 안심보험 쉼터가 있네요. 안심. 예. 보험.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부 시설을 임대해서 그 가정폭력 같은 성폭력 이런 응급적으로 이격해야 될 주변 사람과 분리해서 그 거처를 마련하는 그 응급 거처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피해자들이 많이 옵니까? 지금 수가 올해 30여 명 지금 올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약자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근데 이게 다 시시해가지고 저희들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들여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안심 쉼터를 갈 수 있어서 좋은데 또 어떤 상황을 보면 많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런 곳을 잘 살펴서 좀 신경 좀 쓰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쪽에서만? 지금 그 장소는 노출되지 않은.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공개하지 겁니다. 않습니다. 그럼 여성 혹시 이주 여성도 거기에 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분들도? 지금 그 정확한 내용은 신상은 지금 제가 받지는 않고 있어서 인원 수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알아보니까 밝히지도 않고 네.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서 우리가 뒤에서라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주시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72쪽을 한번 볼게요. 172쪽.
그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예. 뭐 작년에도 말이 나왔는데 이제 난방비 같은 거 아껴서 네. 경로당에서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부식비라든지 활용하겠다 했는데 전부 그 가둬드렸어요. 그죠? 예. 지금 뭐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는 그 아직 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그 전기 난방비나 냉난방비가 남으면 일시적으로 지금 그 부식대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예. 아직은 지침이 내려오지 아, 않았어요.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이걸 네, 저희들은 내가 저 뉴스에서 보고 예, 반가운 소식이라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아직은 네, 저희들이 안 와서 지금 그 정확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예 이제 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겠네요. 예. 예. 내려오면 알겠습니다. 별도로 교육을 좀 읍면에 교육을 해서 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등록된 경로당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 이렇게 이제 운영비 부분이 이제 나가는데 예. 혹시 큰 차이 있나요? 지금 부식대가 안 나가고요. 이게 운영비도 조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미등록의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각 마을에 소규모로 그 모여서 계시는 분들도 그 여러 개 마을이 있어서 해달라고 추가 지정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예. 그 마을이 큰 마을은 그 경로당 외에 별도로 그 좀 멀다 해서 별도로 그 모여서 계시는 분들도 미등록 경로당으로 요구해달라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예산 형편상 다 반영하기 어려워서 현재는 그 한 마을에 하나 기준 리에 하나 정도 이렇게 경로당을 운영하고 그렇죠. 이제 있습니다. 예. 한 마을에 뭐 2개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래도 필요한 곳은 미등록이라도 부식비 정도는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네. 그 175쪽 보니까 이제 영유아 돌봄이 있어요. 예. 그 지금 우리 계속 아이돌봄 서비스는 계속 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는 거죠? 예. 계속 우리 그 그 사용자 부담금도 우리가 군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부담도 있죠? 자부담을 우리가 군비로 아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해 줍니까? 예. 뭐 자부담 없습니까? 지금 따로 이제 본인들이 그 부담할 돈은 소득 없나요? 분위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예, 그 소득 중위- 분야에 따라서 자부담 부담할 부분도 있죠. 예, 저기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거의 100% 군비로 군비로 해주고 그 이상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일부 예. 부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이 우리 책자에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지 안 하는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계속 잘 내주시기 바라고. 이제 이 아이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 쪽에 보면 공동 육아 나눔 운영 2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가 지금 여성문화센터에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육아 나눔터가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 그쪽으로 이게 장난감 도서 어디? 지금 여성문화센터에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하나는 홍농 그 복지회관에다가 작년에 이제 올 초에 개원을 했고요. 홍농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년에는 여기 통합지원센터에서도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그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 두 장난감 군데 있는 곳을 한 도서관하고 군데로 이렇게 모으나요? 예, 장난감 도서관하고 공동육아 나눔터가 여성문화센터에서 이쪽으로 여기, 옮긴다는 예, 거죠? 이쪽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182쪽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 긴급 일시돌봄이 있어요. 예. 이제 이게 청년육아 나눔센터에서 하는 건데 요거하고 예. 이제 요건 긴급 일시라고 돼 있길래 예. 요거하고 우리가 공동 육아 나눔센터하고는 별개인가요? 장소 자체가? 예, 별도입니다.
장소 자체가 별도로. 예, 이제 육아남터 이제 분리해서 이격해서 여기는 그 공동 육아남터는 부모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고 일시에 이제 부모들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단시간 이게 그러니까 그 맡기는 이제 건물을 한 건물이어도 뭐 층수가 다르다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실이 다른 걸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운영하려면 이제 이건 물론 이제 사용 이용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그 인력, 아이 돌봄 인력도 따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러게 되니까 예.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부 그 최소한으로 운영해서 지금은 한 4명 정도 추가로 채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여건을 봐서 그 수요를 봐서 24시간 하게 되면 또 그 정도면 이 더 8,600만 원이면 인건비로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4명 인건비로 지금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조일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71쪽에 보면은 장수 노인 챙겨드리라고 있는데 예, 장수 노인이 몇 세부터인가요? 100세 이상. 그럼 우리 영광군에 한 16명 이상 되는가요? 예, 지금 그 주민등록으로는 28명 8분 정도 계시는데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뭐 외지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 둘러봐서 이렇게 선물 드리는 분들은 그 정도. 16명 정도. 그 1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1인당 62,500원인데 이거 뭘 그 이렇게 챙겨드린다는 거예요? 9만 원 상당 그 선물 정도 생일 축하 선물 정도. 9만 원? 예. 안 맞는데? 아직 숫자가? 예산상 좀 예. 어, 자, 지금 추경에 이제 인원수대로 부족하면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어르신 부양 효행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 컨택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올해 지금 사회보장제 협의를 완료했고요. 지금 일단 그 4세대가 지금 같은 집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본인들이 신청 받으면 여건 각 읍면에 조사해서 신청한가요? 아니면은 읍면에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여건 조사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선정하는 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 예. 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 포인트식으로 카드 이거 지역 화폐 카드로 지금 지원하려고 영광사랑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명민 의원님께서 미등록 경로당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영광에 14개소가 있는가요? 네. 미등록으로 추가로 등록된 데가 14개. 지금 운영비하고 남백만 지원하고 물품 같은 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이거 밀고 다니는 거 뭐죠? 그걸 네. 그걸 타고 경로도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보행기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도 차이가 많을 겁니다.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 품목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금액을 늘리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갑니다. 멀어서 예를 들어 100m 이상 되는 데도 있고 200m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경로당 마을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나중에 생각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해주시고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179페이지 보건복지 융봉학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뭐 군수님 공약 사업이 있네요. 네, 지금 5대 공약 중에 하나. 참 그 어르신들한테는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50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지금 주차장이랑 뭐 이런 또 복합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이 금액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최대한 그 융복합 사업으로 그 지역 활력 사업이나 SOC 복합화 사업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 일부라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이제 파악해서 지금 그걸 최대한 복합해서 복합 건물로 공모해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국토부 사업 같은 것은 지금
갑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은 노인 그 문화시설, 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실내 체육센터,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우리 그 보건소 신축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노인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보건소 이렇게 신축 요 부지랑 같은 이렇게 좀 가깝게 있으면은 좋지 않겠냐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제 가깝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별도로 지금 그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이제 가까운 부지에다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지를 알아봐서 선정해야 될 것 이 같습니다. 3,000평 정도가 되구만요. 예, 이 평수가 나오는 데가 이 시내에 있을까요? 응?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층수를 높여서 음. 이제 층수를 이게 그냥 뭐 복합하니까 그 층에서 그 고층으로 올려서 지금 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도 어차피 신축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1조 지금 대덕리에 있는 추모공원. 예, 여기 지금 우리 추모공원의 그 주변 지역 그 주민 그 발전 기금이라고 10억인가요? 예. 지금도 손도 안 대고 있죠. 지금 그 조례 이번에 상정돼 있고요. 이제 주변 지역 협의체 지금 구성하려고 주민들이 지금 그 조금 협의도 거의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준공을 앞두고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네. 그쪽 주변 지역에 뭐 민원 같은 거는 있는가요? 지금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그 아직도 공사 중이라. 그러면 특별하게 그 이게 발전 기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돼야 협의체에서 협의가 돼야만 협의 안건 내가 올라야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진행합니다. 협의체를 만드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그 제가 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 그 보다는 몇 년 지금 연초보다는 많이 유의해졌어요? 예, 유해진 것으로 그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그 중개 역할을 잘해서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이걸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운영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을? 지금 추모공원 운영 말씀이십니까? 예. 운영은 별도로 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 지금 시설팀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 그 인력 부분은 갖고는 내가 어려운 분쟁 입장이에요. 해놨으니까 예. 그때 이제 확인하기로 하고요. 예. 그래 아무튼 그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이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중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진 의원입니다. 그 돌봄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노인 맞춤 돌봄, 아이 돌봄, 또 아동 돌봄 이렇게 네. 세 섹션으로 하죠. 섹터로. 그리고 이제 이 돌봄에서 이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돌봄이고 예, 이제 그것에서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돌봄 체계를 사회복지과에서 통합 돌봄 그렇게 하는가요? 예. 지금 저희들은 그 부처에서 정해진 업무로 예, 배정된 그러니까 업무로 업무를- 배정된 거고. 예.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 하는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저기 지침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또 이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합 돌봄의 기본이 세 가지 조건이 거동 불편 또는 독립 생활할 수 없음, 돌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이용이 한계가 있는 이렇게 그분들이 통합 돌봄 대상인가요? 지금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 맞나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본인보다 뭐 맞나요? 사회복지관이?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깨우뚱 했는데 왜 사회복지과가 있지?
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제일 잘 아는 데가 왜냐면 가정이 못 갈 텐데 그러면 아, 예. 그 이유가요. 업무가 이제 통합 조사를 예. 그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아 기본적인 예, 조사를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소득 조사나 이런 조사를 해서 이제 대상이 되는지 여건을 이제 봐서 지정이 되면 저희 과로 넘어와서 넘어오고 안 지급은 되는 데는 배달하- 사회복지가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요. 지금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이 330명인가요? 지금 그 경로 식당 운영하는 것 예. 맞- 170석 뭐 성과 보니까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340명. 아, 그러니까 200 그 예. 무료 급식은 280명이고요. 또 예. 이제 50명이 그 결식 우려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이 또 별도로 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홍농회 하나, 노인회관에 하나, 예. 난원회 하나, 청남회 하나 네 예. 군데인가요? 아니 지금 여서 어디여서? 효사랑 있고요. 아 법성의 효사랑 예. 또 하나는요. 비룡 비룡에도 예. 몇 명씩 30명, 20명 이렇게 배정해서 지금 그러면은 거기는 지금 거기에 이제 그 납품 체계는 다 거기도 거시기로 한가요? 별도로 저기 그 시설에서 예. 별도 본인- 계약으로 예, 별도로 일반 그 납품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 시설을 계약하는 그 업체에다가 주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지역개발과인가요? 그 어딘가요? 우리 그 농촌협약 했을 때 농촌협약이 어디 부서인가요? 지역개발과? 예. 예. 거기에 지금 4개 읍면인가? 거기에 지금 그 거점형 급식지원센터 그 설치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나요? 그것은 이제 그 농어촌 중심이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커뮤니티 센터 내에 뭐 네. 들어가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시설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4개 그때 4개 읍면인가 그 얘기를 해결했어요. 예. 업무 연찬 안 하신가? 그뭐 들었다고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들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거점형 급식지원센터가 그 지금 노인회관에 있잖아요. 예. 그 1,000원씩 하는 예. 급식시 그 시스템을 좀 확장하자는 버전인데 그걸 네. 주무부서장이 그 연찬도 안 하시고 그래요? 아니 그것은 그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네. 이제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면 그 배정을 저희들은 해주는 직접 운영이 아니고 네. 그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래도 노인 관련 그 급식 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찬을 한번 하셔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3년 만에 이거 됐네요. 디지털 품은 지능형 경로당 구축 스마트 경로당 지금 3년 만에 해서 3년 만에 아니, KT하고 한번 하자고 재작년에도 이제 일부 했습니다. 했어요? 예. 어, 일부 그렇구나. 50개소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올해도 지금 50억 원, 작년에도 50억 원을 그 국비 신청을 했고 올해도 50억 원 했는데 네. 이게 이 사업이 그 도에서 그 자기들이 그 도에서 직접 국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나눠주는 형식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들은 단일 그 과학기술부에다 단일적으로 우리가만 해달라고 했는데 네. 도에서 올릴 때 자기들을 그 다른 시군을 백합해서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3억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3억이요? 예, 국비 3억 그리고 4억 5천.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4억 3천으로 해가지고 50개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 그 경로당에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모니터를 보고 뭐 난타라든지 예를 들자면 장기라든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프로그램 이제 네. 기준을 지금
정해진 업체가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지금 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내용도 일부 그 설명을 할 때는 들어 있었는데 예, 조건이 되게끔 이제 저희들이 근데 지금 하려고 이게 이제 이제 뒤 보면 스마트 경로당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르신들의 그 돌봄 체계를 우리가 네. 이제 그 어르신 돌봄 체계가 크게 3섹터잖아요. 예, 방문 돌봄, 그죠? 예, 이제 자택에서 우리 요양보호사 가셔가지고 오는 거예요. 방문 돌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로 가서 주간 돌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잊어도 안 되면은 이제 요양으로 가시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방문 주간 요양으로 들어간 이것을 좀 더 앞에서 먼저 사전에 좀 더 우리 어르신들 케어하자는 게 뭐냐면은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스마트 경로당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일상적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지금은 강사들이 계속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그 활동을 못 오셔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를 보면서 다양한 일상적인 활동들을 계속 하자는 것이 이 스마트 경로당 핵심이에요. 이거 아시죠? 예, 그렇죠. 왜 이 스마트 경로당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경로당에서 놀 수만은 없잖아요. 드셔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 두 끼 식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봄의 최고의 최고의 그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거 뭐냐면은 프로그램들하고 거기서 식사도 함께 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치매 예방도 되고 건강한 식당으로 해서 건강 관리도 하고, 이게 통합돌봄 그 스마트 경로당 핵심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거점의 급식지원센터도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직접 이렇게 할 수 구현을 못 하시잖아요. 예, 왜냐 다 고령화 계속 급진적되고, 그다음에 너무 식단이 예를 들자면은 그 영양적으로도 떨어지는 식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식단을 짜서 보급해 주는 거.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의 식당을 우리가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것도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예. 이제 어르신들이 그 재량권이 이제 없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 이제 특식이나 뭐 예. 이런 게 마을 경로당에서 재량적으로 예. 하던 것을 이제 그런 걸 없애고 이제 보급한. 그러려면은 그분들이 자기 돈 내놓고 외식을 하셔야지. 우리는 그걸 해주는 건 뭐냐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건 아니에요. 일단 돌봄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돌봄 속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성을 더 회복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이건 공공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성을 느끼려면은 그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식사를 할 수 있죠.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쉽게 말하는 이 연결고리를 과장님께서 계속 가지고 계시고, 또 새롭게 이제 또 과장님 어디 가셔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오래 계셨잖아요. 예?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문서화를 한번 뺄게요. 뭐 가실래고 한다 하면 적어도 문서화를 해가지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는 정도는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아까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융복과 클러스터 조성을 이야기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노인 복지의 이제 총괄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빛골 우리 강주에 있는 예. 빛골 노인 복지관인가요? 뭐 노인 복지타운. 타운이 네. 복지타운 뭐 이게 좀 총 만나대에서 이렇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용역을 하실 거죠. 예, 용역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자꾸 어르신들은 특히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작년 뭐 이렇게 가까운 데에 읍내 가까운 데에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읍내에서 3,000평 정도 하려면은 이건 건축만 3,000평이잖아요. 아무리 2층, 3층 올린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한 1,000평 이상은 건축 면적이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럼 건축 면적이면은 한 아무리 빼도 주차장 부지 못 빼고 한다 해도 한 부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3,000평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건이 안 그리고 돼서 또 주차장 포함해서 지금 3,000평이어서 주차장도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냥 그 몸으로 그 눈으로 이렇게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그 신선한 공기도 마셔야 되고 요즘 또 뭡니까 파크 골프도 있고 그다음 그라운드 골프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려면은 상당히 좀 의자면은 좀 애각으로 좀 벗어나야 된다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조일련 부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보건소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인근 고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따로 네. 복지타운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보건소도 있지, 그 다음에 어르신 또 치매 안심 요양원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르신들 전용 실버 주택, 노인 그 주택도 있지, 다 들어 있거든요 거기가. 그 다음에 노인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네.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요. 보건소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처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네. 공약으로 받았을 때는 보건소와 함께 복합화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네. 보건소는 이미 국비가 와서 네. 지금 2차년도 사업을 진행이 안 되면 2차전 사업을 그 반영하지 않겠다 해서 보건소는 별도로 그 지금 이미 사업이 정해져서 진행 중이어서 지금 신속하게 그 건축을 이행하는 걸로 하고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요. 그 받은 놈 받아도 우리 낼 놈이 더 커요. 훨씬 커. 그 돈 얼마 그 국비 받으려다가요. 잘못하면은 그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어디가 그런지 아세요? 장성이 그래요. 장성이. 장성 가보셨나요? 장성 보건소고 장성 노인 실버 때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한번 거기를 갔다가 한번 와보셔요. 그러면은 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그 특히 이런 복지 시설을 이렇게 단지해야 되고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완전 실패작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번 그 보건소가 아직 사분 안 떴잖아요. 지금 보건소가 지금 실시 설계 별도로 그 자리 이제 철거하고 하는 걸로 지금 예. 계획을 아 근데 결정된 뭐 걸로 알고 거기다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우리가 열려 있는 좀 마인드로 좀 해보면 좋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자꾸 옛날 이야기 하는데 저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작은 영화관 있죠.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옆에 문화관 있죠. 예. 근데 제가 그때 초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문화관을 연간 문화원을 활성화 시키려면은 그 문화원 위에다가 작은 영화관을 분명히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아직 사부를 안 떤 상태였거든요. 이게 용역만 이제 들어간 상태인데,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은 요 사업과 요 사업은 절대 성격이 다른 사업이니까 이것을 한데 뭉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퇴직하셨는데, 근데 이걸 어디가 잘했냐면은 고창이 그렇게 했어요. 고창은 작은 영화가 밑에 있나 위에 있나, 그리고 그 위에가 문화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이 의무적으로 그 작은 그 문화원을 들렸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문화행사 하는지 충분히 느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했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나는 그 법적으로 안 된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래 안 됐는데 이거 됐잖아요. 그 똑같은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청소년 육아 나눔터고 청년 창업 지원센터 있죠. 이것이 별도의 사업이었어요. 별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딱 그대로 합치더라고요. 아니 별도의 사업은 합칠 수 없다면서요. 아닙니다. 합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아니 성격이 비슷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는 그런 것들이 결과가 와서 아직은 우리가 그 사부를 안 떴잖아요.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좀 우리가 그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더 좋은 것들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완벽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열려 있는 그런 그 자세로 한번 검토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부서하고 예. 이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가정 행복가에서는 지금 그 이미 받아놓은 국비를 이제 어떻게 할 거니가 저희들이 그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같고 지금 보건소 쪽에서 이제 결정을 또 부서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건 국비 사업으로 이제 아직 그 공모에서 국비가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11시 40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의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택시